안녕하세요. 골방 선생입니다. 제가 금융연수원에 출강할 기회가 좀 있어가지고 교환 준비하느라고 한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제 교환 작업 끝냈으니까 또다시 활발하게 업로드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소상공인 컨설팅도 조금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간만에 좋은 특례보증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보증 지원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채무가 많이 늘어났는데 불안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시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면서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더해서 새출발기금도 현재 확대가 되고 있죠. 거기에 개인회생 감면율도 늘어나고 신용회복도 이제 원금 감면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단순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좀 시간을 달라 이 말이거든요. 좀 시간을 달라는 건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요런 이제 채무 조정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하는 순간에 불량 이력이 쌓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새출발 같은 경우에 부실 우려 차주로 신청을 하게끔 됐다가 만약에 뭐 은행에서 거절이라도 하게 된다든지 다른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대로 채무 조정 신청 이력자가 되는 것 뿐이거든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이렇게 함부로 신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원하는 거는 그냥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시간을 좀 달라는 거. 근데 요번에 나온 코로나 분할 상환 지원 특례 보증이 바로 이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거. 물론 이제 시간을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전에 전환 보증이 있긴 했는데 그걸로는 뭔가 좀 부족했어요. 금융 비용도 줄여주고 상환 기간도 좀 늘려주고 여러 건 묶어서 한 번에 관리도 좀 하게 해주고 좀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좀이 바로 여기에 왔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보증.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을 사용하고 계시던 건이 있으면 그 보증을 7년까지 늘려드립니다. 거치기간이 이렇게 1년 거치 6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해서 총 7년까지 쓸 수 있게끔 되는 보증이 되겠고요. 보증료율이 굉장히 쌉니다. 0.4%, 이제 원래는 0.8%인데 정부 재원으로 5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증료율 0.4%로 아주 저렴하게 쓰실 수가 있겠다. 그러게끔 되고 무한대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총 1억 원 이내에 전차 보증 총 1억 원 이내, 즉 기존에 신용보증재단에 사용하고 계시던 금액 중에서 총 1억 원까지는 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으로 묶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조건도 아주 괜찮습니다. CD금리 플러스 1.8% 이내로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날짜로 CD금리가 2.51%니까 대출금리는 4.31%가 되겠네요. 근데 4.31%면 조금 어설픈 거 아니냐?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 2차 보전까지 들어갑니다. 2차 보전이 뭐냐면은 이자 차익 보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산출된 금리에서 1%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제 4.31%가 아니고 3.31%가 되겠죠. 여기에 보증료 0.4%까지 더하신 실질 금리는 3.71%. 그러니까 시중 부동산 담보부 대출이랑 금리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분할 상환 특례 보증 아무나 받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이렇게 1, 2, 3, 4, 4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근데 저 4개 중에 웬만하면 하나는 해당이 되시겠죠. 이제 20년에서 23년 중 연도 말 매출액, 그러니까 1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매출액이 24년 말 24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신 금액보다 높은 경우, 즉 24년 매출액이 20년, 21년, 22년, 23년에 신고한 매출액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은 2024년에 부가세를 2천만 원 신고했다 쳐요. 근데 2020년이든 21년이든 22년이든 23년이든 2천만 원을 초과했던 해가 있으면 초과했던 해가 있으면은 24년에는 매출이 준 걸로 봐줘서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부터 23년까지 발생한 채무가 2건 이상인 기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일 기준으로 중저신용자는 839점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하실 때 신용 점수가 839점 이하이시거나 아니면은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신용 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도 해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100점 기준을 K12로 봅니다. 원래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은 항상 나이스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엔 K12를 본다. 그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제 생각에는 나이스보다 K12가 빨리 떨어집니다. 오르기도 빨리 오르고 떨어지기도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청인 분들에게 유리하게 해드리려고 K12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지원 특례보증. 첫 번째 장점으로는 묶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존까지는 사용하고 있던 은행이 같더라도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묶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환보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보증을 쓰고 있는 경우에 전환보증도 여러 개를 실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환 기일을 하나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사용하는 은행이 같고 두 번째 보증 비율이 같으면 그러면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묶어주는 채무 정리도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묶어서 보증료율 낮추고 금리도 낮출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2차 보전이 1%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증료도 0.4%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금융 비용을 또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금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즉시 망설이지 마시고 고고고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묶을 때는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언제 쓴 건 되고 언제 쓴 건 안 되는지 예외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신청하실 분들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반 선생이었습니다.